자, 오늘 할 거 지난 시험 잘 끝나고, 응? 시험을 잘 보지는 못했겠지만, 응?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훑고 지나갑니다. 빠르게 빠르게 훑고 지나갈 거야. 알겠어? 여기는 이제 복습이니까 지금 애들 너무 많이 와서 새로운 거 나가기 좀 미안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다시 일단 가역 반응. 가역 반응이 뭐라 그랬지? 정반응의 반대. 정반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 뭐가 반응물이 합쳐져서 생성물이 되는 과정을 정반응이라고 하면 거꾸로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 쪽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반응물이 아니라 다시 생성물이 아니라 다시 반응물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정반응에 거꾸로 되는 거를 역반응이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거꾸로 되는 게 가능한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고 해. 저 가할 가짜에 거꾸로 역자. 거꾸로가 가능하다.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이죠? 우리 주변에서 상태 변화 있지?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되고 수증기가 물방으로 응결되고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고 이거 다 가역 반응에 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역 반응을 보면은 일단 방금 전에 얘기했고 그리고 염화코발트종이 물을 만나면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염화코발트종이 있지. 이게 물이 결합되어 있으면 붉은색이 되고 이 물이 떨어져 나가면 물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 푸른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은 없겠지만 선생님이 실험실에 저거 종이에다가 염화코발트 묻혀가지고 걸어놓은 적이 있거든. 그거 비 오는 날이면 뻘겋게 변해. 공기 중에 수분 만나서 건조한 날 가잖아? 그럼 파랗게 변해 있어. 이것도 가역 반응. 그리고 그 밑에 황산체 이불이 구리 이온이 푸른색이죠. 구리 이온 무슨 색? 푸른색이야. 그래서 빼짝 건조되어 있잖아? 응? 그러면 무슨 색이 되냐? 여기서 흰색 계열로 가요. 무슨 색 계열? 근데 푸른색, 여기 이제 물에 녹으면, 물에 녹아서 이온화 현상 때문에 이제 푸른색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물을 먹으면 푸른색, 빼짝 마르면 흰색. 이렇게 돼. 얘는 뚜껑 열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오수화, 물 먹은 상태로 있단 말이야. 수화물 때문에 나중에 화학 들어가서 그 몰수 계산하는데 대가리가 터져요. 왜? 저만큼 분자량에서 또 빼고 더 집어넣고 이런 계산을 해야 되니까. 몰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석회동굴에서 야, 제발 이 반응들 암기 좀 하자. 이거 화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구과학에서도 나오거든, 저거? 너 취약도 한다며. 저 정도는 외워야지. 탄산칼슘, 물, 이산화탄소, 하면 탄산수소 칼슘이 된다. 즉, 근데 저 탄산수소 칼슘은 물 속에 녹아서 이온화가 가능한 애거든. 즉, 녹아나가는 거야. 석회암이 녹아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동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이게 거꾸로 가면 종유석, 석순, 석주가 된다고. 혹시 동굴 가봤니? 석회 동굴 가고, 거기 기둥 같은 거 있잖아. 그게 동굴이 만들어지는 건 이 반응으로 만들어진 거고, 여기서 보면 위에 매달려 종유석 밑에 올라오는 석순 이거 만나면 석주. 얘네들은 역반응에서 만들어져. 이 반응식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당연히 암기를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기본입니다. 이거 암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비가역 반응 거꾸로 못 돌아가는 거 연소 뭐? 연소. 만약에 연소가 거꾸로 돌아가면 응?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이산화탄소랑 수증기랑 잡아가지고 다시 석탄, 석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나라가 석탄, 석유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있어? 말이 안 되지. 연소하면은 기체화돼서 날아가 버리거든. 기체화돼서 날아가 버리면 거꾸로 돌릴 수 있어 없다? 없다. 그리고 금속과 산의 반응이 있거든. 금속과 산의 반응에서 기체가 되면 날아가 버리지. 그럼 역시 안 돼요. 중화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중화 반응이 뭐야?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뭐가 돼? 물이 되지. 이 물이 분해돼 가지고 산성과 염기성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아요. 산염기가 만나서 중성이 되긴 하거든. 근데 중성이 다시 분해돼 가지고 산성과 염기성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아. 첫째, 연소 안 돼. 기체돼서 날아가는 거 안 돼. 중화반응도 안 돼. 마지막으로 앙금 생성 반응. 앙금 뭔지 알아요? 침전물. 침전이 돼서 물에 녹지 않으면 다시 거꾸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 고등학교 때 한 열 몇 가지 정도 외워놓으시면 돼. 나중에 내가 종이 한 장 내줄게요. 외우세요. 그 다음에 동적 평형. 동적 평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상평형부터 시작을 해서, 응? 네, 동적 평형은 그거야. 사실은 움직인다. 사실은 어떻다? 근데 정반응, 역반응은 똑같으니까 겉으로 봐서, 우리 눈으로 봐서 마치 반응 안 하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동적 평형이에요. 간단하죠? 동적 평형이 뭐라고?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똑같아서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게 동적 평형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상평형. 상태 변화에서의 평형이다. 상평형이 뭐? 상태 변화에서의 평형. 우리 상태 변화 배웠잖아. 고체, 액체, 기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중에서도 액체에서 기체되는 거. 자, 증발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물질이 한 가지일 때, 물론 뭐 증발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 온도, 뭐 표면적, 그리고 분자 간의 응집력, 뭐 이런 거 따질 게 되게 많거든. 근데 같은 물질이라면 여기서는 저 안에 물만 있다면 증발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딱 두 가지. 온도와 표면적. 뭐라고? 근데 여기서 온도 변화는 없다라고 치자. 뭐는 없다? 그러면 날아가는 속도는, 즉 증발되는 속도는 뭐에만? 요 물의 표면적에만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뚜껑을 열던 뚜껑을 닫던 날아가는 속도는 어때야 돼? 온도 똑같지, 표면적 똑같지. 그럼 날아가는 속도는 어때야 돼? 또, 즉 이 세 가지에서, 요 세 가지에서 증발 속도는 다 어떻다? 요 증발 속도는 다 어떻다? 일정이야. 증발 속도는 온도가 변하든지 표면적이 변하든지 이런 조건을, 근데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해주면 대가리가 터진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 조건은 변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날아가서 여기 기체 입자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날아가는 속도가 일정하니까 기체 입자가 점점점 숫자가 어때? 많아지지. 그럼 거꾸로 응집된다. 기체가 액체로 응결된다. 오케이? 여기서 응축이라는 표현 썼어. 뭐 응축, 응결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자. 오케이?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기체가 많아지니까 응축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져요. 응축 속도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증발 속도와 응축되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죠? 그러면 그 액체의 양이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지 않아요. 왜? 날아가는 거와 들어오는 게 어떠니까? 또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그래프가 하나 나와. 이 그래프. 잘못하면 한정에 빠져요. 왜? 증발 속도가 이렇게 갈 때 증발 속도가 느려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 증발 속도는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가끔 함정으로 어떻게 준다고? 증발 속도는 이렇게 준다고 했지. 응결 속도는 이렇게 주고. 이거 증발 속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절대. 증발 속도는 어때야 돼? 변하면 돼야 돼? 증발 속도는 일정해. 근데 응축하는 속도, 즉 기체가 액체가 되는 속도는 처음에 제로에서 점점 기체가 많아지면 증가했다가 두 개가 같아지면 겉으로 봐서 우리는 증발도 응결도 안 하는 동적 평형. 그 중에서도 상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요 데이터로 만들어요, 요 데이터. 한번 동적 평형에 도달을 했어, 시간이 지나서. 그럼 시간이 더 지나도 계속 동적 평형 상태야. 그래서 보통 시간 T1, T2, T3에 저기 증발의 음식 속도가 뭐 T1에서는 얼마나 주고 T2에서 A, T3에서는 모르겠다. 이래나.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 여기에서 T2에서 동적 평형이다. 그러면 A와 B가 같다라는 거리거든. 왜? 증거해본의 음축 속도가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이게 얼마나 돼? 1이 되지. 시간이 더 지나도 이건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그리고 증거해본의 음축 속도 그럼 T1에서는 이게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왜? 증발 속도는 1.5대. 음축 속도는 증발 속도만큼 안 나오죠. 그러니까 1보다 작아. 그래서 요런 얘기 세 개잖아요. 세 개 주고 세 개 중에 여기 네 개 중에 가운데 두 개 중에 뭐 하나를 딱 주고 그 다음 거를 물어보는 왜? 시간이 지나면 한 번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그 뒤는 계속 동적 평형 상태가 유지되는 거야. 이 뒤로 이렇게 쭉 유지되는 거야. 그러면 동적 평형 상태를 줬다는 얘기는 그 뒤에 값을 준 거나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근데 이걸 애들이 잘 못 찾아. 생각보다. 간단하게 외우면 되는. 쉬웠지? 그 다음에 용해평형. 무슨 평형? 조금 전에는 상태 변화에서의 평형이었는데 요번엔 녹는 거에서의 평형. 용해평형. 이거 집에서 설탕 갖고 놀면 되는데 그러다가 혼나겠지만 각설탕 있지? 각설탕을 이빨 녹이다 보면은 응? 이 용해평형이 도달을 한다고. 여기서 보면 요 녹는 게 고체가 물 입자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거거든. 그런데 모든 물질은 포화라는 상태가 있어요. 뭐가 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은 녹아 들어가지 못해. 즉, 그러면 용액이 상표, 여기서 막 녹아 들어가겠죠. 상평형이 된다는 건 용액이 포화된다는 소리예요. 상평형이 된다는 건 무슨 소리라고? 그 뜻이 숨어 있어. 근데 이거 어디 찾아봐도 있냐 없냐? 포화라는 말 안 나와 있어요. 용액이 상평형에 도달했다. 무슨 소리다? 야, 여기서 먹는 거랑 거꾸로 소출되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뜻? 용액은 포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즉, 이게 일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 용액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이 뜻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포화 용액이라는 말은 포화. 근데 저거를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보면 용의 속도는 역시 표면적하고 영역. 야, 너네 저기 설탕 먹을 때 어떻게 넣는? 그리고 부숴서 집어넣지. 부숴서 집어넣으면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빨리 녹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표면적은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두고 가면은 역시 녹는 속도는 어때? 일정해야 돼. 녹는 속도는 여기서도. 다만 거꾸로 석출되는 속도는 용액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그러니까 원리는 뭐하고 똑같아? 조금 전에 봤던 상평하고 똑같아. 원리는. 근데 이거는 포화용액을 만드는 그 과정이니까 뭐라 그래? 용해 평형이다. 근데 이 말은 굳이 따질까 안 따져도 돼요. 그냥 한마디로 뭐? 아, 평형 상태에 도달했구나. 그냥 그렇게 상태 평형 도달했구나.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굳이 그거를 뭐 만약 문제 풀 때 구분을 하고 있으면 구분을 해야겠지만 네가 머릿속으로 얘는 용해 평형이고 얘는 뭐 상평형이고 이렇게 구분 안 하고 그냥 그냥 평형에 도달했구나. 이렇게 그냥 가도 된다.
그 다음에 화학평형이 있어요. 뭐 있다고? 화학평형에서 일단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ERX가 이거는 뭐 액체 고체 왔다 갔다 액체와 기체를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하고 똑같아? 화학평형이야. 뭐라고? 화학평형이니까 요 얘기했는데 동적평형에서도 상태 변화 있으면 상평형이 요 얘기 요 얘기는 오케이? 그런데 이제 뭐를 나와야 되느냐? 아유 이걸 받았나? 이거 뭐 영화나 TV나 동적평형 화학평형 사산화이질소하고 이산화질소 요 얘기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해 놓자. 자, 이산화질소가 적갈색이에요. 이산화질소 무슨 색? 근데 사산화이질소는 무색이야. 오케이? 그래서 적갈색 두 개가 이산화질소 두 개가 합쳐져서 사산화이질소가 되고 사산화이질소로 분해되면 NO2 두 개가 돼. 왔다 갔다 한다고. 지가 알아서. 오케이? 근데 재미있게도 결국은 분해돼서 남아있는 거 보면 NO2가 더 많아야 돼.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누가 더 많다? 그래서 그래프 두 개를 머릿속에 좀 외워놓읍시다. 똑같은 그래프예요. 따지고 보면. 어? 하나는 이렇게 가요. 하나는 이렇게 가야 돼요. 얘가 얘야. 그래서 얘가 NO2가 있는 거지. 얘는 N2O. 얘는 무슨 실험? 이산화질소를 넣고 스타트한 거고 얘는 사산화이질소를 넣고 스타트하는 거야. 근데 결론을 보면 위에 누가 있고 이산화질소가 있고 아래쪽에 사산화이질소가 있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뭘로 시험에 낼지는 나도 모르겠어. 그건 뭐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인데 이 책에서는 이거로 나왔지만 응? 다른 문제에서는 반대로 나올 수도 있다. 누가 더 많이 남는다? 이산화질소 농도가 더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오케이?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얘도 동적 평형이야. 그럼 여기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게 여기겠니? T1일까? T2일까? 언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까? 여기서는 동적 평형이면 농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2쯤에 도달한 거야. 근데 여기다가 여기 딱 교차되는 요 지점에다가 야 여기가 농도가 같은 요 지점이 동적 평형이야 이러면 낚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바보 같으니까 낚이는 건데 동적 평형이다라는 말 무슨 뜻이나 해당이 돼? 농도 변화가 있다 없다?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보인다. 굉장히 큰 포인트죠.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기본 개념은 벌써 끝났어. 이 5번 그래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증발 속도는 변해 안 변해? 변하면 안 돼. 알겠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데 산연기 기본은 옛날에 산연기 기본을 중학교 때 했거든. 근데 요즘 이제 산연기에 대해서 중학교 때 안 해요. 너네 중학교 때 산연기 안 했던 거 기억나? 했던 거 기억 없죠? 근데 작년에 했던 건 기억나니? 산연기? 열심히 외웠니? 이게 문제야. 요번에 기말고사, 요번 중간고사 했을 때 애들이 산연기 기본 했거든? 애들이 안 해놓으니까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야. 기말 때 너네 중화반응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되게 어렵게 나오는 거야. 야, 산의 공통성질, 연기의 공통성질.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어요. 산의 공통성질. 뭐 때문에 나타나? 수소 이온 때문에 나타나. 뭐 때문에 나타난다? 결국은 산성은
수소 이온의 성질입니다. 염기성은 수산화 이온의 성질이 됩니다. 사실 산성이라는 말 있지? 산들의 공통 성질이야. 뭐라고? 산의 공통 성질. 근데 참 중학교 때 도대체 화학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에서 산과 산성이 같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왔어요. 산과 산성은 다릅니다. 산성은 성질이야. 신맛이 난다. 뭐 금속과 만나면 수소를 낸다. 이런 성질이 산성이고요. 산은 그런 성질을 가진 물질을 뜻해요. 근데 중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그런 구분을 안 해. 초등학교 때 나올 때 더더욱 구분을 안 했어. 산은 뭐고? 물질이고 산성은 성질이에요. 그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때문이에요. 산에는 공통적으로 즉 산성 물질에는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이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산성의 성질은 뭐 때문에 나타난다? 산의 성질은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산성은 결국 수소이온의 성질이다. 염기성은 누구의 성질이고? 수산화 이온. 그런데 우리는 산에서도 또 구분을 해요. 염산황산질산. 구분해야 돼. 하잖아. 그러면 염산의 특성 따로 있고 황산의 특성 따로 있지. 염산, 황산, 질산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러면 얘네들 공통적으로 뭐가 있지? 수소이온이 뭐야? 공통이죠? 수소이온이 공통이야. 그러면 염산, 황산, 질산의 각각의 특징은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 음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즉 염산하고 황산하고 왜 차이가 나타나? 음이온이 달라서. 오케이? 공통적은 산성의 공통성질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 이게 옛날에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 100% 시험에 나왔어요. 둘 중에 하나야. 산의 성질 혹은 염기성의 성질. 염기성은 공통적으로 뭐 때문에 나타날까? 수산화이온. 그러면 염기성의 각각의 성질은 누구 때문에? 양이온 때문에. 산성은 누구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 음이온 때문에. 그럼 염기성은 누구 때문에? 양이온 때문에. 이게 사실 옛날에 중학교 때 했던 거거든? 근데 지금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을 넘어 고2로 넘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암기 기초. 이거 했었어, 작년에. 차는 신맛이 난다. 근데 모두 신맛이 난다는 아니고 대체로 신맛이 난다라고 외웠어요. 왜? 콜라 있지? 콜라 신맛 느껴져? 왜? 사실 탄산음료 살짝 신맛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잘 몰라. 왜? 야, 콜라 사이다에 단맛이 더 강해. 그러니까 신맛은 우리가 없는 건 아닌데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대체로 신맛이 나고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를 단.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니? 카크나 마라 전지주나 수소음백금 이온화 강도 있지? 거기서 얻었죠. 왼쪽에 있던 반응성이 큰 금속들. 일반적으로 금, 은, 구리 이런 얘네들하고는 웬만하면 반응을 안 해요. 특정한 조건이 아니면. 그리고 리튬은 지시하게 색깔 변화는 뭐 때려 죽여도 외워야 될 거고. 오케이? 그리고 산이나 염기는 다 전류가 흘러야 돼. 왜? 내가 되게 강조했던 것이 전류가 어떻게 흘러? 자유전자 아니면 이온이지. 근데 둘 다 뭐를 만들어? 수소이온, 수산화, 이온이 있으니까 당연히 전류가 흘러야 돼. 염기성은 비누 칠하다가 입에 비누 들어가 본 적 있니?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빨래비누를 한번 오독오독해서 씹어 먹어봐. 쓸 거야. 나는 빨래비누로 씻어본 적이 있고 씻다 보면은 너 비누 안 쓰니? 비누 뭐 해야 되지? 그렇구나. 나는
비누를 아직도 쓰거든. 왜냐면 바디 샴푸 같은 거 쓰면은 이게 나중에 딱 헹궈냈을 때 이렇게 뽀독뽀독한 느낌이 나는 미끈미끈한 게 싫거든. 딱 씻고 나서 이렇게 뽀독뽀독한 느낌이 있어야 돼. 응? 근데 바디 샴푸는 대부분 그런 느낌이 있어. 이게 약간 미끈미끈하죠, 마지막에도. 그래서 나는 오로스만 써. 오로스는 씻고 나면 또 바디 샴푸는 그걸 쓰는데, 근데 그거 쓰기 전에 한번 가볍게 기름기 제거용으로 비누를 써요. 한 번. 근데 귀찮으면 그냥 비누만 가지고 샤워하고 나와. 여름에 특히 이제 여름 되게 땀 때문에 바디 샴푸 같은 거 쓰는데 겨울 같을 때는 겨울 같을 때는 샤워를 매일 해도 웬만하면 비누 위주로 써요. 근데 사실 겨울에 바디 샴푸 생겨서 겨울에 건조해서 피부 트러블이 겨울에 더 잘 생겨. 그래서 난 거꾸로야. 난 여름에 바디 샴푸를 쓰고 겨울에는 오히려 비누만 쓰는 것 같아. 근데 요즘 들으면 이제 얼굴에 뭐 달라요. 겨울에는 건조하니까. 근데 여름에는 잘 안 발라. 얼굴에는. 희한해. 난 남들하고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왜 그러나? 하여간 선생님 비누를 쓰다 보니까 가끔 쓰다 보면 입에 거품 좀 들어갈 때가 있어. 그러면 씁쓸한 느낌 나요. 근데 바디 샴푸라든가 이런 요즘 쓰는 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성에 가까워서 이 쓴맛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빨래비누는 얻어도 근데 빨래비누를 삼키면 안 돼. 큰일 나면 아마 죽지는 않아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마 아마 소화불량 걸려갖고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아마 질환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맛만 보고 뱉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 먹어보세요. 원래 과학 실험에서 맛을 보는 실험이지 최후의 방법을 써요. 독약도 맛을 봅니다. 어떻게? 일단 희석을 해요. 물에다 희석을 해서 리트머스 종 있죠? 아, 리트머스 종이 아니라 거름종 있지? 거름종을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폭 2cm 정도 잘라. 그다음에 여기 2cm쯤 되는 위치 있지? 여기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 그럼 이게 젖겠지? 이 젖은 거 요 끝에다 혀끝을 대거든요. 그래서 맛이 안 느껴져? 그럼 조금 더 농도 높은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로 입 헹궈서 뱉어내. 설마 독약을 써면 한 사람을 쭉 삼키고 독약은 쓰지 않고 달군 이러고 죽어? 독약은 달다 그러잖아. 어떻게 알았을까? 누군가 먹어봤다는 얘기인데 그거 한 줄 남기려고 먹고 죽었을까? 아, 이런 식으로 냄새는 어떻게 맡고 파악해서 손바람을 일으켜서 이거 아니야. 내가 초등학교 때 암모니아를 그렇게 당했단 말이야. 분명히 이거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플레이트 말고 샤워 유리 거기다가 암모니아 이렇게 내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한 거지. 와, 엄마는 눈물 쭉 빠져요. 팍 뚫리면서 정신이 바짝 들어. 그러면서 오바이트가 확 올라오는 거야. 100년 먹으면 화장실, 화장실도 100년 먹으면 냄새가 안 날 거야. 근데 진짜 시골에서 냄새 심한 회식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보다 더 심해. 정말. 아직도 코끝에 냄새가 남는 것 같아. 난 그렇게 당했거든.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알아. 화학약품 냄새는 어떻게 맡아야 된다? 그때 선생님이 그랬다. 애들은, 애들 있잖아. 냄새 맡아보고 싶은 사람 나오래. 근데 선생님이 약간 유도한 것도 있었어.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앞에 갖다 대줬어. 그러니까 애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 이렇게 가지? 근데 원래 이렇게 갖다 댔으면 이게 정상이었던 거야. 근데 애들이 다 보면 이렇게 했잖아. 그때 우리가 한 30몇 명 중에 한 14명이 이렇게 다 당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화학약품 냄새만 나. 어떻게 알아겠지? 그러니까 저 뒤에서 손바람으로 이렇게 일으켜요. 그제서야 이렇게 생각. 걔네들은 당했던 애들은 냄새는 어떻게 맡아야 된다? 이걸 너무 확실하게 알았겠지. 왜? 그 기억이 너무 강해. 찌릿내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것만큼 확실하게. 분명히 그 전주에 화학약품 냄새는 손바람으로 일으켜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 대니까 애들이 다 까먹고 어떻게?
표현한다. 맛도 거름 중에 희석한 거 적셔서 이렇게 하고 이 팽구는 즉 냄새를 직접 맡아본다거나 맛을 본다는 건 실험 방법 중에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야. 웬만하면 한다 안 한다. 어쩔 수 없이 했을 때는 희석해서 그렇게 가. 오케이? 자, 단백질을 녹인다. 이래서 미끈미끈한 거예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제발 지시야. 색깔 변화 꼭 외웁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산과 염기 이거는 뭐 초딩 때나 하는 거니까 넘길게요. 그다음에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 산과 염기를 크게 구분을 하면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정의. 가장 좁은 의미의 정의가 바로 아레니우스예요.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가 조금 전에 우리 배웠던 수소 이온을 내놓는다,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다. 그런데 더 기준이 정확하게 물에 녹으면서 내가 갖고 있던 걸 내놔야 돼. 내가 갖고 있던 거 일부를 떼어서 물속에 던져야 되는 거야. 수소 이온을 내놓고 수산화 이온을 내놓고. 그러면 우리 분명히 암모니아는 염기로 배웠지. 염기는 OH 마이너스 있어야 되지. O 있어 없어? 그럼 얘는 아르니우스의 용기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즉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만 가지고는 산 염기가 제대로 다 정리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아르니우스의 산과 염기에서 조금 더 확장된 브레스테드 로우리의 산과 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레니우스의 산 염기 안 하는 이유는 우리 지난번에 내가 한번 해줬고 그리고 작년에 통합과학 때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문제 풀면서가 아니라 내가 산 염기의 그 특징 있지 한 번 더 따로 정리해 주려고 지금 그냥 넘어가는 거야. 중화 반응하면 또 알아야 되니까. 브레스테드의 로우리 보통 브로라고 하죠. 무슨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야? 브로? 드라마에서 자주 브로맨스. 브레스테드 로우리의 산과 염기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짝산 짝염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는 다른 말로 양성자 주계와 양성자 밖계로 설명합니다. 앞에서 수소 이온 있지? 이게 양성자야. 유일하게 수소 이온에는 중성자가 없어요. 수소 이온은 뭐로만 구성돼? 양성자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소 이온, 수소 원자 핵, 양성자 다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조금 여기서 브레스테드의 산과 염기는 양성자를 내놓는 것. 그래서 양성자 주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얘는 양성자 밖에. 양성자를 주는 놈, 양성자를 받는 놈. 수소이온을 주는 놈, 받는 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소이온을 내놓는 놈이 산이고 받는 놈이 염기야. 그래서 우리 물 같은 경우는 중성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양성자는 없거든. 그래서 염기로 작용할 수 있어. 혹은 다른 놈하고 반응하는. 그러니까 물은 산하고 반응하면 염기가 되고 염기랑 반응하면 산이 돼요. 상황에 따라서 산이 됐다, 염기가 됐다 이러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양성자를 주면 뭐가 되고 산이 되고 양성자를 받으면 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 주계, 양성자 밖에 이렇게. 그리고 조금 전에 물에서 봤듯이 상황에 따라서 산이 될 수도 있고 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됐다, 염기가 됐다, 왔다 갔다 하는 박쥐 같은 존재들은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양쪽성 물질.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가 있어? 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탄산수소이온, 황화수소이온, 황산 수소이온, 인산이온 이런 거 있거든요. 응? 얘네가 다 수소가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놈 중에 하나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면 이거 원래 떨어지면 CO3 2-가 H 플러스가 떨어져야 돼. 즉 그런 것 중에서 몇 개만 떨어지면 하나에서 두 개만 떨어져 나가야 돼. 그래서 좀 외워주셔야 돼요. 양쪽성 물질. 여기에 굳이 하나 양쪽성 물질을 더하면 아미노산이 들어갑니다. 뭐 들어간다고? 아미노산도 양쪽성 물질의 대표 주제요. 혹시 적어놨니? 옛날에? 아미노산? 적어놔, 진짜. 아미노산도 양쪽성 물질에 해당이 돼. 다른 건 몰라도 아미노산하고 산수소 이온 정도 세 가지는 다 외우는 것도 좋지만 외우는 것보다는 이런 물질이 양쪽성 물질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그걸 아는 게. 근데 안 되면 외워야지. 다른 건 몰라도 물하고 아미노산. 그다음에 산은 주면은 염기가 돼요. 뭐가 된다고? 산은 브레스테드로 오리는 특이해. 줄 수 있으면 산이야. 받을 수 있으면 염기야. 그러면 받고 나면은 이제 받았죠. 그럼 이거 띄어서 줄 수 있어 없어? 그럼 다시 산이 돼. 산이 되지. 그럼 얘는 산이. 얘는 염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산은 누가 됐어? 얘가 됐지. 염기는 얘가 됐지. 그래서 얘하고 짝 산, 짝 염기 이런 게. 얘는 짝산이 되는 거고, 즉 얘의 짝 염기가 얘고, 얘의 짝산이 얘다. 오케이? 짝짝. 이 짝산 짝염기 개념은 어디밖에 없어? 브랜스테드로기에밖에 없어. 짝산 짝염기 개념은 누구한테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나오는데, 양성자를 주문하면 뭐가 되고? 염기가 되고, 염기는 받고 나면 다시 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염기가 산이 되고 산 염기가 되는데 얘하고 얘를 짝산 짝염기. 즉 얘의 짝산이 누구니? 얘가. 얘의 짝염기가 누구니? 얘가. 이거는 요즘이야 내신에 모르는데 옛날에는 서술형으로 누구의 짝산을 쓰시오, 누구의 짝염기를 쓰시오. 이게 진짜 잘 나왔었거든. 기본 그거는 솔직히 그 문제는 내가 설명해 드릴게. 얘 딱 점수 가져가라. 이거 던져주는 거야. 짝산 짝염기 개념은 누구한테밖에 없다? 브레스테드로울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에도 안 돼. 이거 가지고도 설명을 못하는 놈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루이스의 산과 염기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요 밑에는 조금 적어줄게. 루이스의 산과 염기. 전자쌍 기계 전자쌍 닫계라 그래요. 여태까지 양성자를 주는 애들이 산이었지. 여기는 전자쌍을 내놓는 놈이 염기야. 어떤 놈이? 전자쌍을 내놓는 놈이 염기고, 그 전자쌍을 듣는 놈이 산이 돼요. 이거 적어놨니? 이거 전에 적어놓으라 그랬었는데 다시 한번. 루이스의 산과 염기에서는 전자쌍을 받는 애가 뭐고? 산이고, 주는 애가 염기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있죠? 응? 암모니아가 이런 반응이 있어요. 응? 이거는 지금 암모니아 입장에서는 뭐 하나를 다 받았어.
양성자 하나를 추가로 받았죠. 이러면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가 된 거예요. 양성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되잖아? 이러면 루이스의 염기로 작용해요. 요거를 루이스의 전자정식으로 찍으면 비공유전자쌍의 한 쌍이 있거든? 그리고 BF 쓰면 알다시피 비공유전자쌍이 없어요. 그러면 반응하면 요 전자쌍 있지? 누가 다 내놨어? 얘가 질소가 다 내놨지? 요 전자쌍은 양성자를 내놓기만 했어. 그래서 얘가 뭐가 돼? 루이스의 염기가 되고 얘는 전자쌍을 받았죠? 뭐가 돼? 루이스의 상이 되는. 여기서는 암모니아는 루이스의 염기이기도 하고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루이스의 염기이기만 합니다. 왜? 수소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으니까 이 밑에서는 뭐해? 루이스의 염기지만 브랜스테드 염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루이스의 염기이기도 하고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이기도 합니다. 이거 구분하고 시험 문제 냅니다. 제목 구분하면 땡 망합니다. 한 연구 문제는 내신에는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 연구 문제는. 자, 그 다음에 물의 자동 이온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여기서는 이해보다는 암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물은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한다고 알고 계세요? 그러면 순수한 물에는 이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라고 그러죠?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외워둡시다. 사실 순수한 물 pH 7짜리죠. 전류가 통하면 되는데 그렇게 외워주세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온이 있더라 없더라? 사실 이온이 있습니다. 물은 많이 내주잖아. 그러면 이 반응이 일어나. 자동적으로. 물 몇 개가? 물 분자 두 개가 하나는 산, 하나는 염기로 작용을 해서 수소 줬다 받았다 줬다 받았다는 반복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줬다 받았다 줬다 받았다를 반복을 하잖아. 그러면 요 산이 들어있는 이온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 조금 전에 물속에 산이 들어가면 수소이온이 있다 그랬지? 거짓말입니다. 물속에 수소이온이 들어가면 응? 수소이온하고 물하고 만나서 하이드로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수소이온이 있다고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하이드로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있다? 하이드로이온. 즉 수소이온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상태로 있어? 하이드로이온 상태로. 2학년 때부터는 이렇게 따져야 돼요. 그리고 일부는 이게 두 개가 물 분자 두 개가 하이드로이온 이온 하나, 수산화 이온 하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존재합니다. 오케이? 근데 쟤네들 농도가 25도 기준. 몇 도 기준? 얼마만큼 있습니다. 그게 그 있는 농도 있죠? 응? 그걸 곱한 값을 이온화 상수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 자, 물의 일정한 온도에서 물이 자동으로 이온화돼서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어요. 즉, 이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이루어요. 그때 얘의 몰농도 있겠지. 얘의 몰농도도 있겠지. 그 몰농도 값을 곱한 값을 뭐라 그러냐? 이온화 상수. 뭐라고 한다고? 그런데 생각을 해봐. 자연스럽게. 물이 25도에서
두 개가 합쳐서 한 개가 되지. 그럼 얘 개수하고 얘 개수는 어때야 돼? 똑같은 수밖에 없어요. 근데 25도에서 저거를 봤더니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옵니다. 저 곱한 값이 얼마나 나온다고? 마이너스 14승. 그러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 이 값이 얼마 나오니까? 10의 마이너스 14. 그러면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 나와야 되고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 나와야 돼. 왜? 하이드로늄 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은 농도가 뭘 농도가 어때야 되니까? 똑같을 테니까. 이 값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이온화 상수라고 부른다. 오케이? 이온화 상수는 지수야. 이온화 상수는 뭐라고? 그 밑에 다 써있네. 아이고 써줬더니 그 밑에 다 나와. 25도일 때. 하나 외워두자. 온도 올라가니까 이온화 상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온도 올라갔어요. 이온화 상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져요? 작아져요? 확실하게 봐. 어? 잘 봐. 온도 올라가니까 이온화 상수 커져요? 작아져요? 컨닝을 해봐. 컨닝을. 그래, 그거 바로 위에 써있잖아. 커진다고. 써있어 안 써있어? 아이씨. 야, 여기 써있잖아.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온화 상수는 커진다. 외워. 애들이 이 숫자만 보고 네가 좀 전에 뭐라 작아진다라고 그랬지. 어? 뭐 때문에? 뒤에 마이너스 몇 제곱이 있으니까 작아진다라고 착각을 했죠. 근데 지수값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앞에 숫자가 커졌죠. 숫자 커진 거예요. 솔직히 요거하고 요거 몇 배 차이? 25도하고 40도에서 거의 3배 차이 나는 거예요. 온도가 높을 때 3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 지수 때문에 애들이 착각을 해서 작아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몇 도에서만 따진다? 25도에서만 따져. 25도일 때 딱 10의 마이너스 14야. 그래서 pH 온도, pH 값 재는 기준이 25도인 거야. pH 값을 재는 기준이 몇 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산 염기 있지? 온도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게 측정됩니다. 온도에 따라서 pH 값이 조금씩 다르게 측정됩니다. 우리 pH 재는 방법 알죠? 그거 하는 거.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응? 저 농도 가지고 계산한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 농도 얼마? 10의 마이너스 7씩 나온다 그랬지. 근데 우리 pH 어떻게 구했지? 마이너스 로그의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이렇게 계산했죠. 근데 이게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7씩이지. 요거 지수 앞으로 튀어나가죠. 그럼 얼마? 그래서 우리가 중성물 pH가 얼마다? 7이다. 이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랑 수소이온의 농도랑 누구의 농도랑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같아? 또 그럴 때 pH도 있지만 뭐도 있느냐? pOH도 있어요. 같은 용액에서는 서로 다른 용액이면 안 되지만 같은 용액에서는 무조건 외워요. 이거 모르면 지랄납니다. 요즘 수능에서 저거 두 번쯤은 이용해야 돼. 20문제 푸는데 두 번쯤은 나와요. 모르면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버려야 돼. 누구랑 누구랑 pH하고 pOH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액 A의 pH가 1에 pH가 1지. 그럼 pOH는 12가 되지. 그러면 이 용액은 수소 이온 농도는 얼마?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고
수산화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됩니다. 이걸 못 따지면 수능 문제에서 하나 내지 두 개는 그냥 버리고 가는 거다. 알면 꼼수로도 풀어요. 왜? 저게 합쳐져서 14가 나오는 농도가 많을까 적을까? 생각보다 적고요. 시험 문제에서 이래요. pH하고 pOH 차이가 2다. 이런 식으로 줘. 그러면 그걸 완성시킬 수 있는 숫자가 많을까 적을까? 그냥 몇 개 찍어서 들어가도 문제가 풀린단 말이지. 오케이?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수소이온이 있으면 산이고 수산화이온이 있으면 염기라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안 돼요. 누구 농도가 더 높으냐에 따라서 산, 중성, 염기를 나누는 겁니다. 오케이? 자, pH. 조금 전에 얘기했죠. 어떻게 계산해?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pH가 작아야 강한 거야. 여기서 범위 한번 얘기합시다. 뭐? 여기 없네. 범위는 0에서 14예요. 범위가 어디라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완자에 1에서 14라고 잘못 나와 있어. 주의하세요. 얼마에서 얼마라고? 0에서 여기 나와 있네. 0에서 14. 그리고 지수 로그를 쓰니까 pH가 낮을수록 수소이온 농도가 높다. 산성이 강하다. 근데 애들이 가끔 그래.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 그럼 pH가 올라가 내려가. 수소이온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온 농도가 수소이온이 점점 진해지고 있어. 그럼 pH가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야지. 수소이온 농도가 강해진다. 산성이 강해지는 거지, 자식아. 수소이온 농도가 강해진다. 산성이 강해진다. pH가 낮아진 거야. 그거 함정으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라. 이렇게 틀려올 것 같은데? 불안한데? 다시 한번.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진다. 무슨 소리라고? 산성이 강해진다. pH가 내려간다. 낮아진다. 은근 헷갈리지, 지금.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 마치 뭐처럼? 야, 너네 지구에서 별의 밝기 등급. 밝을수록 등급이 낮아진다. 그거하고 똑같은 비슷한 개념이야. 너 근데 왜 지구과학을 수업 안 들어? 예? 지구과학. 그냥? 내년에 뭐 할 거라 그랬지, 너? 지난번에? 어, 화지? 야, 그럼 들어. 기말 때 우주 해야 되거든? 거기가 요즘 어려운 문제가 거의 대부분 거기서 몰려나. 딱 두 개야. 지구에서 어렵게 나오는 건 엘니뇨 라니냐 있지? 그거 하나랑 나머지 하나는 우주야. 그 괜히 망한다. 그리고 기말 때는 지구과학 들어도 있지 점수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외울 게 너무 많아. 고집 부리지 말고 지구과학 들으세요. 너 왜? 지금 뭐 하는 거지? 너 하생하고 있지? 근데 수능엔 지구 한다며. 뭐하고? 뭐하고 지구? 지구하고. 화학 지구? 근데 생물을 듣고 있어? 이상한 놈이야. 선택할 걸 더 집중을 해야지, 이 사람아. 그말 때 고집 부리지 말고 지구과학을 들으세요. 내년에 들고생 그래야 해. 설마 복학해갖고 수능 볼래요 이러는 거야? 그런 애들 있어. 대부분 100명 중에 99명이 망해서 그렇지. 자,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pH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로그의 하이드로늄 이온의 pH가 낮아질수록 산성이 강한 거고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 0에서 14가 되고 지수를 쓰다 보니까 pH 1 차이는 수소이온 농도가 1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pH가 2 차이 나면 100배 차이. pH가 3 차이 나면 수소이온 농도가 100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겠어? 왜 중학교 때 pH가 2 차이 나면 농도가 100배라고 했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공식이 뭐니까? 로그를 쓰니까. 당연하지? pOH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고 따지는 방법은 뭐랑 똑같은데 pH랑 거의 똑같은데 용액 하나에서 pH하고 pOH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 이게 pH가 따지면은 읽는 방식은 독일어인가 그런데 이거를 제안한 사람이 독일 사람이 아닌 걸로 알거든 나? 그래서 원래 pH를 폐하라고도 읽어요. 덴마크도 독일 말 썼나? 아 여기 또 있구나. 나온다. 수소이온의 농도. 그래서 덴마크의 화학자 이 사람이 이걸 제안을 했대. 그래서 이거 pH라고 안 읽고 폐하라고도 읽어요. 독일어식으로. 나 그래서 이거 독일어인 줄 알았거든. 근데 사람 독일 사람이 아니래. 그럼 덴마크 사람이래.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잘못 알고 있나 좀 헷갈려요. 그 다음 이거 pH, pOH 더해서 얼마? 14.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맨날 25도에서 얘기를 해.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pH 얘기 나오는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게 없겠지? 많이 알고 있는 거니까. 다만 이거 하수구 세정제 있지? 이거 강한 염기야. 이거 만지면 안 돼요. 이거 락스보다 더 세요. 그 하수구 세정제는 이거 락스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가능한 맨손으로 만지는 건 진짜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 하수구 세정제에다가 머리카락 담궈놓고 그 다음날 가보면 머리카락이 없어. 뭐 물론 1, 2초 만에 녹아나가지는 않거든? 근데 몇 시간 지나면 머리카락이 사라진다. 그 정도로 강한 게 이 하수구 세정제. 아, 그 정도 되니까 엉켜있던 머리카락이 다 녹아서 뻥 뚫리는 거야. 이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우리 위 있지? 너 혹시 토해봤니? 토하면 이게 시큼한 물 올라오죠? 그 염산이야, 염산. 우리 위 속에서 염산 나와. pH가 여기서 1.5라고 나오는데 대세는 2라고 나와요, 시험 문제는. 그리고 나머지 과일 종류는 거의 대부분이 약한 산성, pH 4 근처에서 놉니다. 우유도 약한 산성이야. 그래서 요즘 보면은 중성, 먹거리는 중성이나 뭐 약산성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 중성 근처일 거야.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 알아요? 빵 구울 때 쓰는 거? 그건 염기, 염기야. 그래서 속 쓰리거나 이럴 때 베이킹 파우더를 그 약 대용으로 먹기도 해요. 그다음에 지시약의 색깔 변화. 이거는 내 안 할 거야. 외워, 제발. 꼭 좀 외워. 오케이? 그리고 문제도 좀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준다고. 이게 pH, pOH가 10분의 1이죠. 근데 pH, pOH 더하면 얼마라고? 그럼 이 값이 10분의 1이 나오려면 이거 농도예요. 뭐라고? 농도야. pH가 아니라 이건 농도야. 농도 차이가 몇 배다? 얘가 10배야. 그러면서 pH, pOH를 더했더니 14가 나오는 값이 얼마겠느냐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농도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오케이? 원래 여기 다 풀려 있어야지 정상인데 안 풀어놨지? 음. 산염기의 중화 반응부터는 다음 시간에 애들 오면 같이 합시다.